토트넘 대 레스터 시티와의 17라운드, 아니 토트넘 기준 15라운드가 금요일 새벽 4시 30분에 열리게 될 듯 합니다.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와 주말 경기인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연이어 취소되고 향후 일정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콘테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를 하면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열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선수 명단만 오픈하지 않은 채 출전 시간까지 공개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토트넘 선수들 양성 반응에 초미의 관심사는 선수들 건강 문제였고, 특히 손흥민의 건강 상태가 가장 궁금한 건데, 손흥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뭔가 잘 지내고 있다는 암시를 하듯 톰과의 만남 영상도 올리고 온라인 비대면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이 봉사활동 시간 채우는 것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무슨 마피아 게임도 아니고 인스타에 올리는 의미가 건강하기 때문에 경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출전 못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확진을 받았다는 전제로 본다면 그 시기가 영국 기준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은 자가격리가 반응이 나온 시점부터 10일이기 때문에 현지 시간 15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레스터 시티전은 현지 시간 16일 오후 7시 30분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양성 반응이라 하더라도 무증상이었다면 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콘테 감독은 확진자 중 3명이 훈련에 참가했고 출전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단 20분 정도라고 했죠. 과연 손흥민이 출전하게 될까요? 보통은 선수들의 경쟁과 전술의 문제 때문에 선수의 출전 여부가 궁금해야 되는데,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 당연히 레스터 시티전에 선발 출전 명단에 올라야 하는 선수임에도 이렇게 수수께끼가 되는 상황이 참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거 한국 선수들의 100% 주전이 아니었던 시기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었던 적이 있었으니 이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는 토트넘 현지 팬들도 같은 마음인 듯 합니다. 손이 양성 반응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레스터전에 대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손의 밝은 미소를 빨리 보고 싶어. 난 지난해처럼 리그가 중단될까봐 걱정했어. 드디어 돌아왔구나.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 선수들이 건강하다면 됐어. 레스터는 버리자고. 콘테의 인터뷰는 나를 안심시켰어.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어. 레스터 시티를 이겨버린다면 우린 몇 배의 기쁨을 얻게 될 거야. 이번만큼은 누가 선발로 나와도 비난하지 않겠어. 이번 기간에 콘테 감독이 가장 힘들었을 거야. 토트넘은 12월만 넘기면 돼. 토트넘은 현재 14라운드 치른 상황에서 리그 7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웨스트햄전에서 승리하면서 웨스트햄이 5위로 내려앉았고 아스날이 탑4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유도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브라이튼전을 승리한다면 아스날을 내리고 리그 4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팀들은 17라운드까지 풀 경기를 소화한 순위라는 거죠. 현재 3경기 총 9점까지도 올릴 수 있는 토트넘은 4위권과 많아야 5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현재까지 3연승을 질주했고, 사실 번리와 브라이튼이라는 약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연기되었기 때문에 추가 승점은 매우 유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4연승에 도전하게 되는데, 사실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에 강했음에도 지난 시즌에서는 레스터 시티에게 연속 패배를 기록하기도 하고 2년 연속 순위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상위권을 위해서는 중상위권 팀과의 경기를 해도 뒤져서는 안 되는데, 토트넘이 코로나 비상을 겪게 되면서 100% 전력으로 레스터 시티를 상대할 수 없다 보니 우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스터 시티는 올해 성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6승 3무 6패, 딱 5할 승률인데 문제는 수비 불안으로 인한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트넘은 그렇게 못했다 하는데도 17실점을 기록했고 레스터 시티는 27실점이나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이 활발히 움직인다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거의 경기당 2실점에 육박하니까요. 거기다 이번 경기 때는 토트넘보다 레스터 시티가 더 비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16라운드 뉴캐슬전을 치른 후에 경기 연기 요청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스터 시티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하고 주축 수비수 2명도 부상으로 빠져있다 보니 수비 붕괴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제스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레스터 시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 연기 요청을 허가받지 못했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어차피 풀전력이 아닌 상황에서 레스터시티의 요청이 더 구미가 당겼을 수도 있었는데 콘테 감독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3경기나 이미 밀렸기 때문에 4경기가 연기가 된다면 토트넘에겐 결코 호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토트넘은 자칫 일주일에 3경기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불참 피해가 최소화라고 생각하고 레스터시티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토트넘의 손흥민이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밀어붙인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이미 선수들 경기력을 한 번은 봤는데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와 출전하지 않은 경기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 손흥민이 출전을 안 하고서야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하는 것이죠. 손흥민은 그동안 힘든 경기든 어려운 경기든 무리한 출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가 없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올 시즌 총 16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그중 손흥민이 6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페널티킥, 프리킥 하나 없는 순도 높은 골들이었고 팀 득점의 약 3분의 1이니까요. 특히 공격수 중에는 케인 모우라가 한 골밖에 넣지 못할 정도로 공격수 득점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손흥민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들에서도 총 4골, 3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레스터 킬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레스터의 수비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보도하면서 손흥민, 케인, 모우라 중 한 명의 공격수만 있어도 레스터 시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토트넘의 1대0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분 좋은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손흥민이 경기 불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빠진 예상 라인업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격수는 베르베인, 케인, 알리, 미드필더에는 윙크스, 은돈벨레, 좌우 날개는 세세뇽, 도어티, 센터백은 산체스, 다이어, 탕강가, 골키퍼는 요리스를 예상했습니다. 사실상 올 시즌 베스트 라인업 기준으로 보면 1.5군이 됩니다. 그리고 은돈벨레, 알리가 출전했을 때 항상 부진했다 보니 불안하죠. 하지만 센터백은 견고하다고 볼 수 있고 콘테오 이후 3경기 1실점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수비가 붕괴되어 있으니 토트넘에게 기회가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5군을 데리고 승리한 후 베스트 라인업으로 월요일 새벽 1시 30분 경기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들인다면 토트넘 분위기는 최고조가 되겠죠. 토트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알리가 멋진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동정심이 생기네요. 자, 함께 손흥민이 혹 출전하지 않더라도 손흥민도 팬들이 함께 토트넘을 응원해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 4시 30분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손흥민이 건강하기만을 바라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